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1교시 동안 요 내용은 다 한번 좀 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한번 여기 1시간 안에 요 내용 한번 쳐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다 넣은 여러 가지 함수의 그래프는 원래 수학화 단어는 아니에요. 예, 그래도 그냥 약간 외전격으로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인데 일단 사실 어차피 우리가 배운 함수가 몇 개 없기 때문에 함수 얘기는 제대로 못해요. 그죠? 함수라는 게 뭡니까? x의 값에 y 값이 반드시 하나만 딱딱딱 대응되면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하잖아. 맞지? 그지? 그래서 그런 함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했었을 때 사실 뭐 여러 가지 함수들을 막 배웁니다. 뭐 가항함수라는 것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뭐 유리함수, 이제 뭐 무리함수, 그다음 뭐 초월함수들, 헐. 네. 기타 등등등등등 많이 배웁니다. 근데 사실 얘네들은 좀 이제 그림도 그려가면서 천천히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현재까지 배운 함수가 미안하게도 다항함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다항함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실 나중에 유리함수 가서 얘기할 건데 이 유리함수에 사실 거의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네들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좀 따로 빼놨어요, 제가. 예. 어쨌든 다항함수라고 하면 이제 뭐 당연히 아실 거야. 뭐야? 우리 x, n승부터 해가지고 쪼르륵 되어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항 여러 가지가 딱딱딱 붙어 있는 그런 함수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죠? 예. 그다음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실제로 우리가 유리수라고 하면 뭐야? 이제 분수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정수분의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유리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유리식과 유리함수라 그래서 유리식이 뭔가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럼 유리식이라고 하면 다항함수, 다항식분의 다항식꼴로 만드는 걸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1분의 2x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어때?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을 유리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던 다항함수, 아니 다항식들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데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요런 것들. 얘도 다항식분의 다항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랑 같아요? 얘랑 같잖아, 맞지? 그지? 예. 마치 정수. 요게 그냥 이렇게 유리수 안에 포함되듯이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이런 모양에다가 y만 붙여주면 유리함수가 되는 거고 그걸 뒤에서 좀 다룰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무리함수는 그죠? 무리식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루트 안에 이제 다항식을 넣는 거. x5 플러스 이런 식으로 다항식 넣는 거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무리식이라고 얘기할 거고 당연히 y는 붙이면 무리함수가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 이제 되시죠, 그죠? 그럼 당연히 이제 만들 수 있는 바리에이션이 굉장히 넓은데 다행히도 이제 아직 사실 고등학생한테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죠? 끼케박달 고등학생들한테 뭐 중고등학생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이 뒷단원에서 볼 유리함수는 1차식만 나올 거고 뒤에서 보는 2차 무리함수는 여기 안에도 1차식만 넣는 형태만 배울 거예요. 물론 제가 여유가 되면 여기다 2차식 넣는 것 하나 보여드릴 거긴 한데 그건 나중에 얘기고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수학화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초월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수학 1에서부터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고2 때부터 다룰 거예요. 고1 과정인 수상화에서 다루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은 이제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애들이 있죠. 여러분들 뭐 사인 알잖아, 사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사인 30도 하면 얼마입니까? 두둥. 3분의 2, 3분의 2분의 1이죠, 그죠? 이해 안 나. 네. 사인 45도라고 하면. 이게 그. 2분의 루트 2, 그죠? 뭐, 탄젠트 60도 이렇게 하면. 루트 3 이렇게 얘기했잖아, 맞지, 그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뭐 여러분들도 배워봐서 아시겠지만
이게 실제로 뭐 30도, 45도, 60도짜리가 이제 중요하니까 외웠지 이때 제외하고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죠? 막말로 59도일 때도 아니지 59.78도일 때도 분명히 값은 존재할 거예요. 맞죠? 그죠? 그걸 사실 우리가 뭐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그럼 당연히 여기에다가 이 각자리에다가 뭐를 x를 집어넣어주면 이 각에 따라서 삼각비가 하나씩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당연히 그 값을 y라고 하면 우리는 y는 탄젠트 x라는 함수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냥 뭐 당연히 이제 등장 일부만 보여드린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초월 함수인데 이건 수원에서 다루는 내용들이야. 그러면 어쨌든 지금 여기서 얘기할 것들은 여러 가지 함수들이 나왔지만 아쉽게도 이 함수들의 종류라든가 이 함수들만의 특징을 다루기에는 여기에서 지금 뭐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다루지도 않을 거고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어떤 녀석들이 등장하든 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좀 해보자라는 게 여기 내용들인 거야.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몇 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부터 해볼 거냐면 요거부터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오함수, 기함수라는 것부터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내 맘대로입니다. 네. 자, 오함수, 기함수. 요거 이제 뭘 보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사실 좀 옛날 단어예요. 옛날 단어. 제가 공부할 때 나오는 단어들이고 요즘은 사실 단어 자체는 좀 많이 안 쓰려고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놓지 못하는 단어들이 이 오함수, 기함수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오함수는 뭘 보고 얘기하냐. 이게 한자로 짝우자거든요. 짝우자예요. 그래서 짝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게 y축 대칭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기함수라고 하면 이 기자가 이제 홀수라는 뜻이어가지고요. 이게 원점 대칭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함수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 알고 있는 게 몇 개 없긴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거의 대표적인 y축 대칭인 그지? 맞아.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 이런 예시들이지. y는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3 같은 거지. 네. 이런 친구들이 y축 기준으로 쫙 좌우 대칭이잖아. 네. 그 다음 원점 대칭의 함수가 뭐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1점. 네, 그러게요. y는 y는 x. 여기 뭐 EX 같은 거 하나 해볼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쨌든 Y축 대칭이라는 건 이 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말 그대로 똑같이 우리 데칼코만이라고 얘기하지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원점 대칭, 점 대칭이라는 건 뭡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이 그래프를 180도 회전해도 똑같은 모양이 나올 때 우리가 원점 대칭이라고 얘기하잖아. 맞지?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녀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문제에서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아, 얘는 Y축 대칭이에요. 얘는 원점 대칭이에요.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갖다가 좀 얘기를 할 거야. 어떻게? 이런 녀석들을 보니까 결국은 요 Y축, 그러니까 X는 0이죠? 요 X는 0을 기준으로 했잖아. 요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얼만큼 플러스 알파만큼 갔었을 때나 왼쪽으로 마이너스 알파만큼 갔었을 때 요때 요 함수 값들이 어때? 항상 같을 수밖에 없죠. 맞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한다? 아, 이런 우함수, 그러니까 Y축 대칭 함수들은 여기에서 왼쪽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X를 쓸게요. 마이너스 X일 때 함수값과 X일 때 함수값이 같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녀석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 보면 자 이번엔 이 원점을 기준으로 알파만큼 오른쪽으로 갔었을 때 이 함수값 뭔지 모르지는 모르니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녀석이 원점 대칭 함수라면 내가 이번엔 왼쪽으로 마이너스 알파만큼 갔었을 때 이때 함수값은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거야. 예, 아니 뭐라고 해요? 딱 되어 있는 게 뭐야? 뒤집어가지고 똑같이 나오려면 얼마? 마이너스 베타가 나와야 될 거야. 무슨 얘기인지 되니? 그지. 그렇다 보니까 요때 값과 요때 값은 크기는 같은데 예, 방향은 반대인 거죠. 그죠? 절대값은 같은데 방향은 반대인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f-x의 함수값은 어때? fx의 함수값에다가 부호만 반대로 바꾸면 되겠다. 완성이 됐음? 그리고 똑같은 얘기지만 당연히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얘기지만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얘를 그냥 이항하는 거야. 좌변으로 이항하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다.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의 합이 0이다. 이렇게 갖다가 써도 똑같은 얘기일 거야. 어떤 느낌이지 되니?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입니다.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자, 우함수, 그 다음에 곱하기 우함수. 요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해볼 거야. 무슨 뜻이냐면, 자, 원래 우함수인 친구, 원래 y축 대칭인 함수랑 원래 y축 대칭인 함수가 있어. 그럼 얘를 곱하면, 뭐 되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러면 무조건 우함수입니다. 진짜 네, 무조건 우함수입니다.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자, fx가 우함수야. fx랑 gx가 모두 우함수야.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f-x랑 얘랑 같고 g-x랑 이게 같은 성질을 갖고 있던 친구라는 거거든. 그럼 얘들을 곱했다라는 건 얘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가 x 대신에 -x 집어넣어 볼게. 그럼 즉 f-x랑 g-x가 되겠죠? 맞죠? 근데 얘 특성상 이건 뭐랑 똑같아? fx랑 똑같지? 얘는 뭐랑 똑같아? gx랑 똑같네? 그럼 이 둘을 곱한 건 얘들이 같은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무조건 우함수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한편으로 적어두시는데 지금 당장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끝까지 우리가 배운 상황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긴 맞긴 하거든요. 현역 고등학생이라면 사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긴 한데 네, 그래도 지금 당장은 뭐 이걸 못 외운다고 뭐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부가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들으시면 돼요. 네. 어쨌든 자, 그다음에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 뭐가 될 것 같아요? 기억. 우함수가 됩니다. 자, 아니 얘를 네, 자, 이 모델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이 기함수라고 치자. 그럼 뭐야? 요게 성립하겠다, 맞지, 그지? 그럼 얘네들 곱해서 나오는 요 녀석은 얘가 뭐랑 똑같고, 얘랑 똑같고, 얘가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잖아. 그럼 마이너스 fx랑 마이너스 x 곱하니까 그냥 원래 녀석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외울 때 그런 느낌으로 조금 좀 생각을 하면 좋아요. 우함수 같은 거 y축 대칭 함수는 짝수차 함수처럼 생각을 하면 좋고요. 얘는 홀수차 함수로 좀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홀수차 함수, 짝수차 함수. 홀수 짝수가 지수가 그렇게 차수가 그렇게 될 때. 네. 그러면 그랬을 때 얘네들을 곱한다는 건 사실 지수끼리 더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짝 그러면 지수끼리 짝수 더하니까 짝수가 나오는 게 많고 여기도 홀수차니까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면 홀수 더하니까 짝수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비슷하게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기함수가 되죠. 홀수차, 짝수차, 홀수 짝수 더하니까 홀수가 되는 상황.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거는 지금 당장 몰라도 큰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겉다리를 좀 알아두세요. 예. 네, 그 다음 뭐라고 쓸까? 자, 우함수랑 우함수 합성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 요건 어떻게 될 거냐? 요거는 우함수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좋죠. 짝수차랑 짝수차 합성한다라고 하면 합성한다라는 게 그거잖아요. x의 n승이랑 x의 m승이 있는데 얘들을 합성한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 지수끼리 곱하는 형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짝수 곱하기 짝수니까 짝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거는 우함수 역시나 같은 의미로 우함수 가능한 경우는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일 때
이때만 비함수가 되겠습니다. 오. 요거는 이제 지수끼리 더하는 형식, 아래는 지수끼리 곱하는 형식, 짝수 홀수 곱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한 번 더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딱 요 정도만 그냥 해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요거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들 너무 지루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원래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빨리 넘어갈게요. 네, 벌써부터 약간 눈에 힘이 풀려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자, 요 녀석들을 조금 더 좀 바꿔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은 뭐냐면 자, f-x는 fx라는 게 지금 뭐에 대한 얘기였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 대칭이라고? 제가 뭐로 대칭이었었죠? y축 대칭이죠. 맞아? 그러면 y축이란 게 뭐야? x는 0 아니야? 그지? 그러면 내가 이 2차 함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당연히 축은 2니까 x는 2에 대해서 대칭일 거란 말이야. 맞지? 그죠? 예. 그러면 그건 얘들처럼 못 얘기할까? 생각이 들 수 있죠. 그죠? 네. 당연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자, 이미지는 저 녀석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2차 함수가 있어. 근데 축이 x는 p야. 자, 그럼 x는 p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걸 얘기하고 싶어. 자,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똑같이 해보면 좋겠죠?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알파만큼 갔었을 때 함수값과 왼쪽으로 알파, 마이너스 알파만큼 갔었을 때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 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죠? 그럼 즉, 여기의 x좌표는 p 플러스 알파요. 이때는 p 마이너스 알파니까. 그럼 아무래도 이걸 일반적으로 알파 자리에 x를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뭐라고 바꿀 수 있냐?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f p 마이너스 x는 f p 플러스 x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라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 x는 p의 대칭, 정확히는 선대칭이 녀석이구나 라고 볼 수 있다.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 야 다음 함수가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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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데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전체 함수는 아직은 잘 몰라도 얘가 최소한 뭐에 대해서 x는 2에 대해서 좌우가 똑같이 생겼구나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을 거라고. 그 다음에 자, 요 상황에서 있잖아요. 여기 요 친구를 내가 치환 한번 해볼게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요 친구를 뭐로 치환해볼까? 예를 들어서 t로 치환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p 플러스 x를 내가 t로 바꿔주면 당연히 x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넘겨서 생각을 해볼까? x는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지? 그치? 그럼 당연히 p-x에서 여기도 자 마이너스 x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p 플러스 p니까 여기다 p 더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 뭐를?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f 2p-x는 fx 이렇게 갖다가 써줘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뭔 소리인지 되세요, 여러분? 아닌가? 잠깐 못 들었나? 다시 얘기할까? 네, 다시 얘기할게요. 위에 이건 이해되죠? 위에 이건 이해되지? 그럼 내가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어차피 실수 집어넣을 거니까 모양만 바꾸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 p 플러스 x라는 걸 그냥 t로만 바꿔볼게요. 그럼 얘는 오른쪽은 그냥 ft가 되죠? 맞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녀석도 바꾸려고 했어. 그러면은 내가 p 플러스 x를 t로 바꿨잖아. 그럼 p 마이너스 x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쨌든 변수가 x니까 x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 건데 그럼 넘겨주면 x가 p 마이너스 p고요. 그럼 마이너스 x는 당연히 p 마이너스 t고요. 그럼 여기다가 p를 더해서 p 마이너스 x는 뭐로 바꾸면 좋을까 보니까 2p 마이너스 t로 바꾸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가 f 2p 마이너스 t인 거야. 그럼 지금 뭐야? 치환만 한 거야. 치환만. 그럼 여기 역시나 여기다가 내가 x만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뭔 소리인지 네. 그럼 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비슷하게 야 다음 함수가 어쩌고 하는데 다음 함수의 특징은 어쩌고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얘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여러분들 한 절반 정도는 뭐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다 하면서 다시 해보실 텐데 이걸 아예 처음 들은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도 이거 하나하나 대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잠깐만 0 대입하면 0일 때랑 10일 때 같고 1 대입해보면 1일 때랑 9일 때 같고 뭐 어쩌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아 물론 이렇게 들어도 기억이 잘 안 나. 아 이게 뭐라 그랬더라? 대칭 뭐였지? 아닌가? 뭐 있었는데? 그럼 그때부터 집어넣어보면 이렇게 되니까 요건가 보다라고 되는데 어쨌든 간에 알고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얘는 x는 5에 대해서 좌우 대칭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완전 이제 됐죠, 그죠? 예, 그래서 그냥 상식 수준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상식. 네,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저기 나와 있는 거 이거 가져가겠습니다. f-x 플러스 fx fx 먼저 쓰는 fx 플러스 f-x는 0이라는 식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에 대한 대칭이었죠, 여러분? 네, 얘는 뭐에 대한 대칭이었어? 네, 원점 대칭이었죠? 저기 써놨잖아. 그렇지, 여기다 써놨잖아. 네. 자, 그럼 이 원점이란 것도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라고. 어떤 함수?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 함수가 어쨌든 이 원점 0,0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럼 뭐야? 이 바람기비 같은 걸 180도 회전하면 다시 요 모양이 나온다 이 말인 거거든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야? 플러스 알파만큼 갔었을 때랑 마이너스 알파만큼 갔었을 때 그 녀석의 함수값이 제일 똑같아 버렸는데 좀 더 갈게요. 그러니까 요만큼 가서 요 녀석이랑 요만큼 가서 요 녀석이랑 그죠? 딱 반대로 되어 있는 상황인 거야. 맞지? 그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바꿔서 자, 다시 여기가 지금 x좌표가 뭐로? 0 플러스 알파, 그 다음 여기 0 마이너스 알파만큼 갔었을 때 그때의 함수값들이 얘는 0 플러스 베타, 얘는 0 마이너스 베타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을까요, 상황? 자, 그러면 내가 이 녀석들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p만큼 쭉 잡아당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이 어디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옮겨갔어. 이해되셨음? 그럼 여기는 실제로는 x는 p인 거야. 그럼 얘는 굳이 말하자면 뭐야? p, 0에 대해서 대칭으로 생겼네. 맞지? 그지? 그러면 역시나 이 상황을 좀만 생각을 해볼게. 그럼 여기서 분명히 왼쪽으로 알파, 오른쪽으로 알파만큼 갔는데 이게 0 마이너스 알파, 0 플러스 알파는 아닐 것이고 뭐로? p 마이너스 알파, p 플러스 알파로 바뀌겠죠. 맞죠? 그죠? 그 다음 제가 위아래로 바꾸진 않았으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분명히 뭐야? 보는 것처럼 0 마이너스 베타, 0 플러스 베타는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얘기하면 일단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p, 0의 대칭이겠다. 맞지? 그지? 자, 그 다음 이 녀석을 내가 위쪽으로 q만큼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됐었을까 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돼버렸어. 오케이. 그러면 이랬을 때 이 상황을 갖다가 보면 얘는 p, q에 대해서 대칭이네요. 그죠? 그런데 높이가 어떻게 되겠어? 얘는 0 마이너스 베타, 0 플러스 베타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 q 마이너스 베타, q 플러스 베타로 바뀌는 거야. 그럼 아까처럼 이제 더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요거를 t에서부터 왼쪽으로 알파, 오른쪽으로 알파만큼 떨어져 있는 함수 값들을 더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게 아직도 0인가? 아니에요. q 마이너스 베타, q 플러스 베타 이거 더하면 얼마나 돼? 2베타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f p 마이너스 x로 쓰자. x로 쓸게. p 마이너스 x 더하기 f p 플러스 x는 eq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뭐에 대한 대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아, 얘는 p, q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여기서도 당연히 p 플러스 x를 t로 치환하면 이렇게도 쓸 수 있죠. 뭐를? f EP 마이너스 x 플러스 fx는 EQ라고 쓰면 이것도 역시나 P, Q에 대해서 점대칭이 된다. 뭔 말인지 감?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사실상 솔직히 말하면 수학 탄핵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요.
그냥 수상 내용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수상 내용이긴 합니다. 왜? 대칭이동, 평이동, 대칭이동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긴 한데 특히 좀 요런 표현들은 글쎄요. 굳이 말하자면 내 개인적으로는 이런 표현들은 사실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내가 다시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어 정도 상태가 되어야 그 다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자,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 선생님, 예, 에어컨은 되면 안 돼요. 덥니? 네. 그래, 알았어. 일단 무풍으로 틀어볼게. 일단 절대값 포함된 이거 얘기했었나? 절대값 포함된 거? 몰라요. 난 얘기했던 것 같아. 응? 안 얘기했던 것 같아. 그래? 나 수상반 그거 할 때 얘기 안 했나? 몰라요. 나 수상반 때 얘기했었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인데요. 일단은 함수 자체는 제가 y는 fx라는 걸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배운 함수가 몇 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함수를 좀 예시로 가져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일반적인 y는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겠습니다. 요런 2차 함수, 위로 블록에 2차 함수가 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절대값이 포함되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될 것이냐라는 거야.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 어떤 게 있느냐. 일단 y는 절대값 fx. 이거 하나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좀 이거 실선을 그리면서 하자. 다음 y는 f 절대값 x 하나 보여드려야 될 거고 자리가 다 되겠지? 다음은 절대값 y는 fx 요거 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절대값 y는 f 절대값 x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요 중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죠. 보통 한 개 정도, 한 개, 네, 두 개 정도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요 정도 사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요런 녀석들은 사실 많이 등장하진 않고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얘가 1번, 얘가 2번, 그 다음 얘가 3번, 그 다음 4번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정도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이렇게 fx가 나왔을 때 첫 번째 fx에다 절대값이 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이미지를 돕기 위해서 y는 뭐 x제곱 마이너스 뭐 3x 플러스 1이었다면 나보고 이거 그리라는 거거든. 그죠? 요거는 생각보다 많이 봤어. 그지? 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일반적으로 요 함수 값이 양수면 그대로 점을 찍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함수 값이 음수면은 부호 반대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어때? 접어서 올린다고 많이 표현했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탕 접어가지고 아래쪽을 꺾어서 접어 올리면 그만이란 말이야. 그럼 아무래도 어떤 느낌?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좀 다르게 생겼는데 어쨌든 어떤 느낌인지 느낌이 왔잖아. 그지? 예. 그런 식으로 왔다가 보시면 되겠어. 여기 가장 제일 많이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앞으로 이 고등수학 상에서도 많이 하셨겠지만 그런 것들 은근히 많이 등장해요.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x 플러스 k의 실근이 뭐 2개다. 실근이 3개다. 이러려면 범위가 어떻게 되겠냐. x의 k의 범위가 뭐냐. 이런 문제들 가끔 등장하잖아요. 수상에서. 기억나세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거의 실근이 2개여야 되는데 실근이 3개여야 되는데 그랬을 때 k의 범위가 뭐냐고 물어봤어. 그럼 그랬을 때 이거 뭐 절대값을 풉니까? 아니 이거 절대값 풀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죠? 그게 아니었다고? 그날 나의 세상 무너졌다. 지금까지 그렇게 풀었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어떻게? 당연히 함수 y는으로 갖다 보면 어차피 이 친구는 이런 느낌으로 생겼을 것이고 여기다가 y는 x 플러스 k 즉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교점이 2개 나오게 하고 또는 3개 나오게 하는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그죠? 예, 그런 것들처럼 많이 활용되는, 그나마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게 이 친구라고. 그 다음 두 번째, x에다가만 절대값 씌운 겁니다. 그럼 역시나 이것도 이미지상 이걸 갖다가 와주면 어떻게? x에다가만 요렇게 절대값 씌운 거야.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x에만 절대값을 씌운다면 x가 양수라면 그냥 당연히 사실 절대값 씌웠나 안 씌웠나 상관없었을 거야. 그죠? x가 양수일 때, 요 범위겠죠, 사실? 여기 범위는 그대로 그려지는 겁니다. 여기는 그대로 그려져. 근데 문제는 뭡니까? x가 음수일 때, 원래 x가 음수일 때는 이 그래프가 그려져야지 맞는데, x가 음수일 때는 얘가 뭐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x로 바뀌어요. 무슨 얘기인지 되십니까? x가 마이너스 x로 나올 거기 때문에 x가 만약 음수라면 우리는 뭘 그려야 돼? 얘를 그려야 돼요. 이해되니? x가 음수일 때, 이 y축 왼쪽에는 내가 뭘 그려야 된다고? 얘를 그려야 된다고. 근데 얘라는 친구가 보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돼 있겠네요. 그러면 대칭 이동 중에 어떨 때 저렇게 바꿉니까?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일 때 저렇게 바꾸죠? 네,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일 때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이잖아. 그러면 이 녀석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느낌은 보면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일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걸 왼쪽에다 그리면 이런 엉덩이 모양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우리가 편의상 어떤 느낌으로 얘기할 거냐면 양수일 때 그대로 그리고 음수일 때는 그 녀석 뒤집어서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오케이. 네. 그리고 또 특히 얘네들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낚시 아닌 낚시로 여러분들이 좀 당하기도 합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런 경우에도 가끔씩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y는 나보고 x제곱 뭐 마이너스 5x 플러스 뭐 2의 그래프를 그려달래. 근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달래. 그럼 당연히 이런 느낌으로 그리면 되겠죠. 맞죠? 물론 아래로 블록이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뒤집어가지고 그리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는 사실 어떤 게 더 많이 나오냐면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나와요. 나보고 뭘 그리라고 하냐면 숫자는 거의 비슷하게 할게. x제곱 마이너스 5배의 절대값 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럼 쟤는 어떻게 그려야 돼? 쟤는 지금 여기는 안 붙고 여긴 붙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지? 짜증나네. 그래서 그려보자 이 뜻이야.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쟤는 지금 제곱에는 안 붙고 여기 x에만 붙었잖아, 절대값이. 그럼 어떻게 될까? 네, 맞습니다. 얘는 그냥 똑같이 이런 거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무슨 소리세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절대값 x의 제곱이나 x의 제곱이나 어차피 똑같거든요. 네, 어차피 똑같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근히 그냥 대충 공부하고 넘어가면 아 그냥 저 절대값 붙으면 저렇게 한다구나. 어차피 내 눈앞에 보이지도 않을 건데 뭐 그죠? 예. 신경 별로 안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선생님 이거는 안 배운 것 같은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x엔 절대값을 붙였는데 절대값 아니 제곱에는 안 붙였잖아요. 라고 하지만 어차피 절대값 x의 제곱이나 그냥 x의 제곱이나 어차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어 있는 녀석도 사실 뭐라는 거예요? 얘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셨음? 그러니까 당연히 x가 양수일 때 절대값을 그냥 먹고 나왔을 때 하나 그리고 반대쪽은
그거 뒤집어서 한번 그려주면 끝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 요거 좀 낯설 수 있는데 자, 이번엔 y 절대값이 쉬운 겁니다. 네, y의 절대값이 쉬운 건데 요거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얘 같은 경우도 y가 양수라죠. 그러니까 y 값이 원래 양수인 친구라면 그냥 그대로 그리면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사실 y 값이 양수라는 게 여기 기준으로 위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위쪽을 그대로 그리면 돼요. 네. 근데 만약에 y가 음수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여기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큰 여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간에 음수잖아. 맞지? 그지? 그럼 그때는 뭘 그려야 된다라는 거야. 지금 보니까 그때는 뭘 그리래 나보고 마이너스 y는 fx를 그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죠? 그러면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 되는 거네. 이건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동이 이렇게 바뀌었죠?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이. 그럼 얘를 x축에 대해서 뒤집어주면 짜라잔 이렇게 바뀌잖아. 여기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야. 네. 그 다음 마지막 여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x에도 절대값이 붙었고 y에도 절대값이 붙었습니다. 자,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둘 다 그냥 받고 나올 때가 제1사분면이겠죠. 그죠? 제1사분면에서는 그냥 y는 fx를 그려주면 돼. 제1사분면 그리는 친구가 요거잖아. 제1사분면에서는 저 친구를 그대로 그려주면 돼요. 자, 근데 제2사분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2사분면에서 어떻습니까? 제2사분면에서는 아무래도 x가 마이너스고 y는 플러스니까 보면 y는 f 마이너스 x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뭐예요? 아까 이 녀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엉덩이가 다시 한번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 제3사분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음수죠.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네. 그럼 뭘 그려야 돼? 얘를 그려야 돼. 그럼 얘는 뭐야? 이 친구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서 나오는 친구. 그래서 이 친구. 다음은 제4사분면 그냥 이 친구로 그려주면 되겠어요. 엉덩이가 좀 짝짝이긴 한데 실제로는 그런 건 아니고 똑같은 거 보고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1사분면 그린 다음에 얘를 착 돌리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완성이 이제 됐음? 그러면 사실 요 유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이런 거 아니겠니 얘들아? 사실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 요거잖아. 절대값 x 플러스 2배의 절대값 y는 4의 그래프를 나보고 그리래. 여기 제일 대표적인 거죠. 맞죠? 그죠? 네. 그치? 왜?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잖아.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x랑 y 절대값이 붙어 있는 거. 그럼 이건 뭐라는 거야? 1사분면. 그러니까 얘를 다 그대로 나왔을 때는 먼저 1사분면을 그리면 돼. 그럼 실제로 1사분면을 그려보면 얘 x절편, y절편이 x절편이 4고 y절편이 2거든요. 그죠? 이거 실제로 x절편이 4고 y절편이 2니까 4, 2 찍어주면 1사분면에서 이렇게 그려져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네, 그럼 얘를 어떻게? 탕 뒤집으면 끝이. 네, 그래서 항상 이런 모양이에요. 완성 이제 됐죠? 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왼쪽 여긴 지워도 되죠? 지울게요. 네, 그 다음 뭐 이렇게 누가 숨을 보셔? 뭐 이렇게 문제야? 여기 제 목소리 귀찮다게 할게요. 자, 이번에는 자, 절대값이 이제 포함된 그래프는 맞는데요. 이제 우리 이제 부등식 때 많이 봤던 거, 1차 부등식 때 많이 봤던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부등식 때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요래놓고선 얘가 뭐보다 작다, 크다 이런 문제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맞지? 범위 나눠가지고 그리는 거. 그런데 여기다가 y는 붙이고 얘를 그려달라고 나보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럼 그랬을 때 어떻게 그릴 거냐? 이해되셨으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주십니다. 자, 어려운 그렸을 때 여기 부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절대값 포함된 녀석이 나왔을 때 당정식 때도 부등식 때도 지금 함수의 그래프 때도 사실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어쨌든 절대값을 풀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어디 기준으로 풀어야 되겠니? 마이너스 1이랑 2일 때 기준으로 풀어야 되겠다. 맞지? 그죠? 그럼 당연히 x가 첫 번째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만약에 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네요. 맞죠?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나오겠어? y는 자 무지성을 일단 쓰면 이렇게 나올 거니까 뭘 그리면 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그리면 돼. 충격적이죠, 그죠? 네,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커나갔고 2보다는 작을 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저 왼쪽 친구는 아직 음수니까 이렇게 나오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는 이제부터 그대로 나와도 되겠다. 해보니까 어때? y는 3을 그리면 돼요. 그 다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는 다들 그대로 나오면 되겠다, 그지? 그럼 바로 계산해볼까? y는 2x 마이너스 1을 그리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 실제로 한번 그려보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3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리면 되겠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그려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1과 3까지는 1과 2네요. 1과 2 사이에는 y는 3을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보면서 2x 마이너스 1을 되니까 이렇게. 네,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네, 사실 몇 개 더 그리고 싶지만 그래도 집중력이 점점 하락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만 더 그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가 할까? 자, 숫자 추천 받습니다. 숫자 추천 받아요. 뭐 할까? 어차피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할 거니까 아무거나 얘기해도 돼요. 4 x 플러스 4 또 그래, 알았어.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개짜리로 늘렸습니다. 네, 저 절대값 x는 x-0, x 플러스 0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역시나 얘들은 범위가 어디로 나뉘겠어? x가 얘는 마이너스 4, 얘는 0, 얘는 3이잖아, 맞지, 그지? 당연히 1번 x가 4보다 작을 때 2번 x가 와, 저보다 큰 한보다 작은. 그죠? 0보다 작을 때 너무 좋대요. 3번 0보다 커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4번 그러게요. 3보다 커나 같을 때 이렇게 간다고 보면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 이 경우로 갖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끊어지는 게가 탁탁탁 3개에서 끊어지니까 구간은 4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각각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하고 작을 때는 이때는 무지성 일단 써보겠습니다. 빠라밤빰 빠라밤빰빰 빠라밤빰빰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해보면 y는 살았어. 그러게요. 자, 두 번째 요 사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얘는 그대로 나오면 되겠다, 그죠? y는 x 플러스 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그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7. 마이너스 x 플러스 7. 그다음 0보다 커 나왔고 됐을 때는 얘까지 더 되겠다, 그죠? y는 x 플러스 4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3 보면 x 플러스 7이 아니지. 그런가요? 네, 그렇네요. 그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싹 다 더하면 되겠다, 그죠? y는 3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십니까? 예. 뭔가 비슷한 것 같아. 네. 이것도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4일 때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4, 이제 11이거든요. 그래서 좀 높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 여기쯤은 1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까지는 마이너스 3x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와 0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 7의 당 요즘이라고 하지 뭐. 그러면 여기 사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7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0부터 3까지는 3이니까 요즘이라고 할까? 또 얘가 보면 넣어보면 3,10을 지나나? 그지? 그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갖다 그려주고 역시나 또 3보다 커나 같을 때는 이 녀석을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뭘 갖다가 물어보냐? 그런 거 물어봅니다. 이런 녀석에 대해서 최소값이 얼마냐 물어봐요. 그럼 지금 얘 그래프 상으로는 최소값은 당연히 얼마니? 네, 7이에요. 그러면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당연하게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어차피 다 더해지는 상황이라면 그럼 빼는 것도 있어요. 빼는 것도 있어요. 빼는 것도 있어. 그런 그래프는 이제 나중에 뭐 여유 때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생긴 그래프도 있긴 있어. 근데 그런 거 말고 어차피 그래프를 외울 건 아니거든요. 그래프 그리는 방법만 알면 되지 굳이 외울 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더해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상 항상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가 무조건 제일 아래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실 이 세 개의 가운데라고 하면 당연히 끊어지는 그 가운데라고 하면 당연히 언제입니까? 0일 때죠. 그죠? 네, 그때가 무조건 제일 짧습니다. 뭔 소리인지 되세요? 네. 네. 얘를 사실 이런 식으로 수상으로 조금 더 번역해서 해석하면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그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절대값을 길이로 생각을 한다면 절대값 x라는 건 0부터 x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절대값 x-3이라는 건 0부터 x부터 3까지의 거리 얘는 마이너스 4부터 여기까지 거리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 그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될 때를 찾는 건데 그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된다는 건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가 멀리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거리의 합은 당연히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 이것도 멀어지면 당연히 멀어질 거야. 그럼 최소한 요 안쪽에 있는 걸 생각을 해보자. 요 안쪽에 있는 적당한 x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4부터의 거리와 3부터의 거리 합은 요 안에 있는 x랑은 무조건 합해서 7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어차피 x가 이 사이에 어디에 있더라도 합은 무조건 7이야. 노란색의 합은. 그러면 이왕이면 어떻게 0과의 거리가 제일 짧을 때가 전체 합이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친구일 때가 제일 짧을 수밖에 없어요. 네. 뭔 소리인가요? 네. 그런 식으로도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래프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프적으로 이렇게 절대값 나와 있는 거 그냥 잘라서 한 번씩 써보면 되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십니까 여러분? 네, 이해된 거 맞아요? 안 됐으면 어쩔 건데 그지? 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한 게 네, 이게 여기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자잘한 단원이나 유형으로 써는 뭐 거기까지 아닐 수 있겠지만 대략적인 내용들은 그냥 거의 다 얘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되셨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여기 부분에 뭐 밑에 유제도 좋고요, 위에 대표용도 상관없습니다. 뭐 한두 개씩 좀 풀어보시죠.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왜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업에서 함수를 왜 이렇게 좋아해요? 함수를 왜 좋아하냐고요? 아니, 고등학교 수상도 함수 나오고 수학도 함수 나오고 네, 수원도 함수 나오고 수소도 함수 나오고. 이렇게 단순 함수는 그냥 수학 자체가 함수를 좋아해요. 네, 수학 자체가 함수를 좋아합니다. 어차피 수학하는 특히 더 그렇잖아. 수학하는 이 집합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집합이라는 거. 집합이라는 거 되게 중요해요. 어쨌든 그래서 수학화에서는 첫 단어는 집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 집합과 관계로 해가지고 항상 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명제잖아, 맞지, 그치? 진리집합 관계. 네. 그 다음에 함수는 이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 집합 얘기예요, 사실 그렇게 따져보면. 네, 더 들어가면 사실 더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다른 수학을 또 공부하면 더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단원이 이제 유리식과 유리함수인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유리식에 대한 것만 조금 얘기를 해볼 겁니다. 예, 오늘 어차피 글쎄요. 뭐 사실 그냥 간단하게 핵심 필요한 것만 얘기하면 다 얘기할 수는 있어요.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상황 보고 다 얘기할 수 있으면 다 얘기하고요. 안 되면 무리하진 않겠습니다. 자, 일단 유리식은 우리가 이제 뭘 보고 유리식이라고 얘기하냐. 아까 1교시에도 좀 얘기하긴 했는데 우리가 유리수라고 하면 이제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만들어질 때 우리가 유리수라고 얘기했단 말이지. 그지? 그러면 이제 유리식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걸 유리식이라고 얘기할 거냐면 네, 다항식분의 나항식. 이것도 당연히 분모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자, 다항식꼴로 나타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다 유리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그 중에서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x 플러스 1, 그다음에 여기가 뭐 x제곱 마이너스 1, 뭐 이런 형태면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약분돼, 맞지, 그지? 뭐 꼭 아니면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3분의 12x 마이너스 9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은 어때? 약분은 사실상 다항식이 됩니다.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친구들 중에서도 그것들을 적당히 잘 약분해서 그냥 다항식이 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다항식이 좀 안 되고 남아있는 케이스도 있겠죠? 그죠? 그럼 그런 녀석들은 그냥 분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분수만 하고 있으니까. 그게 딱히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부른대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유리식 단원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유리식을 계산시킬 겁니다. 네, 더하기 시키고 빼고 곱하고 나누게 시킬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노가다 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사실상 계산하면 돼요. 예. 네, 그게 한 절반 정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은 뭐 진짜 새로운 거 없이 그냥 노가다만 시키느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유형들은 어떻게 풀 건지,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면 그나마 쉬운지, 아니면은 또 이 중에서 또 중요한 내용들이 몇몇 것들이 있는데 오늘 다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써놓기만 할게요. 여기 부분에서 사실 이제 뭐 얘기한다라는 게 거의 그런 거야. 이제 자, 분모의 차수, vs 분자의 차수. 얘네들 비교하는 유형으로 얘기할 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번분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도 하나 할 거고요. 그다음 부분분수라는 것도 얘기 하나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례식에서 이제 4개 변수 사용하는 거. 네. 그 다음에 가비의리까지 얘기하면 여기 내용은 다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요.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면 유리식 내용은 다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요거는 그때그때 나오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예, 필요한 건 그때그때 얘기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씩 이거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책에서 193쪽 같은 거 보시면 제가 굳이 이걸 얘기는 안 해도 괜찮잖아요. 그죠? 네. B분의 A라는 식에다가 분모 분자에 똑같은 식을 곱해도 같다. 똑같은 식을 나눠도 같다. 뭐 제가 굳이 이걸 뭐 증명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지? 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무슨 소리인지 됐죠? 그죠? 그래서 뭐 굳이 뭐 예를 들어서 그지? 뭐 여기도 풀이 참 좋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194쪽에 개념 체크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떤 걸 얘기하는지 느낌이 오시죠? 맞죠? 그죠? 네. 개념 체크 1번도 유리식을 통분하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한 번만 보여드리고 말게. 넘어갈게. 194페이지에 개념 체크 1-1에 예를 들어 통분하래.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그 다음에 이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분의
3 나왔어. 그럼 뭐 사실 그냥 당연히 그냥 무식하게 서로 분모를 싹싹싹 곱해도 되지만, 그지?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있고, 분모가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1 곱한 거고, 얘가 분모가 뭐야?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2 곱한 거잖아. 맞지? 그지? 그럼 최소한으로 통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얘는 분모 분자에 x 플러스 2를, 얘는 분모 분자에 x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잖아요. 맞죠? 그죠? 당연히 그냥 곱한 다음에 뭐 그 다음은 뭐 낙분하든 뭘 하든 상관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통분을 한다면 얘들이 뭐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가 분모일 거고요. 여기는 요거랑 x 플러스 2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얘도 3이랑 통분만 하면 되는구나. 네, 통분만 하면 되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지금 다시 할게요. 통분만 하면 되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2 해준 다음에 이쪽은 곱해서 뭐 요거는 x제곱 플러스 2에서 전개해도 되고 안 전개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에다가 얘는 x 마이너스 1 곱하는 거니까 3x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야. 어떤 느낌인지 되시죠? 그죠? 그럼 쟤는 전개해야 되나요? 아니 뭐 굳이. 뭐 전개하려면 나중에 뭐 하려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굳이 무리해가면서 그렇게 전개해야 되나요? 묶어야 되나요? 안 묶으면 틀리나요? 뭐 그 정도까지는 별로 신경 안 치워도 됩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서 역시나 뭐 195쪽 위에 보시면 제가 덧셈 뺄셈을 굳이 설명 안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분모가 같으면 분자끼리 더하거나 빼면 됩니다. 네, 몰랐던 내용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냥 바로 넘어가서 우리 196쪽에 대표역 64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6쪽에 자, 이런 문제가 있네요. 자, 다음 식의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임의 실수 x에 대하여 자, 무슨 뜻이냐? 분모가 0이 되면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네, 문제 자체에서 빼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문제 자체에서 분모는 0은 안 만들 거니까 안심하고 놀아도 돼 라는 뜻인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안심하고 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x 세제곱 플러스 2 여기 x는 x 플러스 1분의 a 더하기 여기는 어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2x 마이너스 a가 된다. 자, 그럼 이랬을 때 이걸 만족하는 a, b에 대하여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무엇이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예.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해보면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 자, 요 녀석 x 세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거 자체가 수학상 공부하는 분들은 아시죠? 이렇게 갖다가 곱해진 거잖아. 맞지? 그지? 그럼 뭐야? 얘는 지금 보니까 얘네들이 그냥 통분하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분모라는 거야. 그죠? 그럼 얘네들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곱해져가지고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맞지? 그지? 예, 그럼 바로 뭐가 나서 띄워보면 얘를 곱해보면 당연하게 x 세제곱 플러스 2 분모가 될 거고요. 짜잔 곱해보면 ax제곱 일단 한번 그냥 써볼게. a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 여기는 x 플러스 2 얘랑 곱해질 거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 플러스 2x제곱 이렇게 들고 곱해서 마이너스 ax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 bx 만들 거니까 b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 이렇게 갖다가 나올 거야. 네, 좀 무식하게 썼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저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겠니? A 플러스 B. 그죠? a 플러스 b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 여기도 또 있으니까 b 마이너스 2a x 그 다음에 A는 없어지고. 그러게 a는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누구랑 같다는 거야? 이게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친구랑 같다는 거야. 그럼 아무래도 a 플러스 b는 얼마고? 0이고 b 마이너스 2는 6이면 되겠네. 그걸 만족하는 a와 b 값을 찾으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아마 계산해보면 얼마일까? 얘가 6이 나오면서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그지? 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3b가 6이 돼야 되니까 b가 2고 a가 말씀하세요. 네, 마이너스 2. 네,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네, 크게 어려울 건 없죠, 그죠? 네. 귀찮아서 그렇지. 네. 귀찮아서 그렇지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곱셈 나눗셈도 뭐 제가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다음 이제 우리 200쪽으로 넘어가서요. 대표 65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1번, 2번 다 할 건데,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 곡을 좀 볼 거예요. 뭐냐면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인데, 자, 사실상 가장 처음에 나와 있는 유형들은 뭐 미안하지만 딱히 뭐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다 띄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 뒷부분 그러니까 65-1과 65-2도 다음을 계산하시오라고 나왔어요. 맞죠? 그죠? 예, 그럼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되는데 그나마 좀 쉽게 하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요 유리집 단원에서 문제를 봤는데 더럽게 하기 싫어. 물론 이제 모든 문제들은 다 그럴 수 있겠지만 계산하려니까 더럽게 하기 싫어. 그럼 한 번쯤은 먼저 그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얘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하면 이제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좀 먼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분자의 차수가 높으면은 분자의 차수를 무조건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할 거예요. 무조건. 그래야지 그나마 낫습니다. 네. 이런다고 획기적으로 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그나마 나아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제 분자를 분모로 나눠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1번에 예시로 바로 한번 해볼게요. x-2분의 여기가 자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여기 x 플러스 2분의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개. 자, 그러면 사실상 뭐야? 계산 자체는 서로 크로스해가지고 곱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예, 이게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 지금 어때? 분자의 차수가 더 높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을 차수를 좀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돼? 이렇게 한번 내려볼게요. 자, 우리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 뭐로? x-1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일단 2x 들어가겠죠. 2x제곱 마이너스 4x. 그럼 빼보면 어때? x 플러스 1이니까. 그럼 이제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1 들어가겠다, 맞지, 그지? 그럼 여기가 x-2 들어가고 얼마? 3이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왼쪽 친구를 어떻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이 왼쪽 친구를 x-2로 나눴을 때 몫이 2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3인 친구로 쓸 수 있고 우리 산술기하 유형에서 비슷한 거 했었죠. 네.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오른쪽 친구도 비슷하게 해볼 수 있겠죠. 어떻게? 자,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을 역시나 뭐로? x 플러스 2로 나눠주면 그럼 2x 그럼 2x 플러스 4x니까 그 다음 얼마?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서 마이너스 1 하나 들어가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 다음은 3 되시겠어요. 네, 그럼 여기도 분명 어떻게? x 플러스 2분의 여기가 x 플러스 2와 2x 마이너스 1 그 다음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의 각각 어떻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하트 모양으로 갖다가 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왼쪽 부분 같은 경우는 x-2가 약분될 거니까 분명 뭐로 나와? x 플러스 1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뒤에 친구는 x-2분의 3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뒤에 친구도 똑같이 할 건데요. 마이너스 있잖아요. 마이너스 있어서 이거 이렇게 한 번에 할게요. 여기는 약분하면 2x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친구는 어때요? 네, 여기요. 또 마이너스지. x 플러스 2분의 3이 되는 거. 그러면 일단은 이 아들은 없어지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둘만 잘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얘들은 어떻게? 얘들은 뭐 크로스 곱해야죠. 크로스 곱해보면 2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이쪽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3x 플러스 6이다. 이쪽은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잖아. 맞지? 그죠?
네. 그럼 여기서도 요거들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2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2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 얘들을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 요거 2배짜리니까 뭐랑 같은 말이야?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가요? 네.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네. 선생님 저게도 지저분한 거 아닙니까? 하실 수 있는데 No. No. 네. 아니요. 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쓸칸이 조금. 응? 조금 이렇게 쓸칸이. 거기에 쓰라는 의도가 아니었으니까 그렇겠죠? 문제집이 거기서 쓰라는 의도였으면 칸을 넓게 줬겠지. 문제집은 딱히 이걸 쓰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네. 싫어요. 보겠습니다. 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상 별로 큰 왕도가 없습니다. 예. 네. 사실상 반 노가다라는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그나마 나을까라는 정도로 여러분이 계속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역시나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다음을 역시나 계산하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얘도 한번 해볼 건데. 자, 여기 좀 계산해 볼 건데, 여기도 역시나 그냥 사실상 너가 깨면 되긴 하는데 말이야. 얘도 차수를 보니까, 자,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높은 건 아닌데, 어쨌든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분자의 차수를 내릴 수 있으면, 내리는 게 그나마 우리가 정신건강에 좋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역시나 여기서도 분자의 차수 좀 내려볼 건데, 자, 어떻게 내릴까라고 보니까, 잘 봐봐라. 어차피 사실 나누는 건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맞지? 그지? 몫이 다 얼마인지 딱 보이잖아. 그럼 그 나머지가 얼마가 될까라고 보니까요. 지금 분자가 다 분모보다 어때? 1 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분자를 분모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 나와요. 네. 이해돼요? 무슨 소리지? 네. 그죠? x-1을 x-2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는 1 남았거든요. 다 이렇거든요. 그럼 이거대로 쓸게요. 그럼 얘는 1 더하기 x-1분의 1이에요. 그 다음 얘는 1 더하기 x-2분의 1입니다. 그럼 얘도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인데 앞에 마이너스 1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그다음 이 친구도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앞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보이시죠? 예. 그러면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일단 없어지고 시작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역시나 그냥 해야 되는데 그나마 좀 나은 게 뭐가 있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뭐가 좀 좋을까? 사실 따로 정답은 없어요. 별로 정답은 없습니다. 네, 뭘로 하시든 솔직히 크게 별건 없습니다. 예, 그러게요. 슬픈 일이네요. 하지만 그냥 얘네 둘이랑 얘네들 한번 할게요. 그러면 얘네들끼리 먼저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x-1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이랑 x-2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로 따로 계산을 해보겠어요. 그럼 얘들 계산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플러스에서 곱해진다고 생각을 하면 x-1, x 플러스 1로 통분되고요. 여기가 x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될 거니까 계산해주면 2 나와요. 이해되세요? 여기도 같은 이유로 x-2, x 플러스 2 되고요. 크로스로 곱하면 x 플러스 2, 에다가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서 4 나옵니다. 네. 그러면 얘들 마저 통분해주면 돼요. 오, 너무 신나지, 그지? 나도 그래. 너무 슬퍼. 네. 크로스에서 계산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1을 보고서 이용한. 네, 요게 나온다고 합니다. 네. 뭐 다들 뭐 그죠? 거의 뭐 암산했잖아요, 그죠? 네, 저렇게 될 겁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분모의 차수, 분자의 차수는 사실상 뭐 대단한 유형이라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노가다 띄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분모의 이제 여기 문제들, 특히 여기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 의도 자체가 야 분자의 차수를 어쨌든 간에 분모보다 낮게 만들어주면 그나마 조금 쉬워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노가다 띄어야 되는 그 방향성이 달라지진 않지만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들은 좀 줄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니 나는 싫은데 나는 그냥 싹 다 노가다 뛸 건데 라고 생각하시면 굳이 말리진 않는데 여기 부분에서 하는 의도 자체가 그렇다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번분수랑 부분분수입니다. 뭐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다릅니다. 번분수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아, 그 분수 안에 그 분수의 분모에 분수가 있는. 네, 분모 분자에 분수가 있는 형태잖아요. 맞지, 그지? 네, 그걸 번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번분수 먼저 얘기 좀 하면요. 자, 말 그대로 커다랗게 여기에 T분의 A, 그 다음에 이제 T분의 C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모 분자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계산한다? 요 안쪽 곱해가지고 분모로 가. 그 다음 요 바깥쪽 이렇게 곱해서 분자로 하자. 맞죠, 그죠? 사실상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건가라고 보면 어차피 이 분수라는 게 그지 나눗셈 기호 생략이잖아, 그지? 나눗셈 기호 생략이니까 요거 자체도 B분의 A를 뭐로? D분의 C로 나누는 것이니까 이거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면 실제로 똑같이 나오죠, 맞죠, 그죠? 예. 그럼 그거의 일환으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자, B분의 A, 분의 1이 나왔어요. 보이시나요? B분의 A, 분의 1이 나왔으면 그럼 역시나 이거랑 비슷한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혹은 아니면 나눗셈 기호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네, 그죠? 결국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우리 뭘 쓰는 거야? A분의 B로 뒤집힌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맞죠? 그죠? 네. 맞죠? 이제 됐음? 네. 이거 번분수 혹시 처음 보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죠? 그죠? 네. 그럼 나머지는 이제 문제에서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분수입니다. 부분분수. 네, 부분분수는 좀 중요해요. 오늘 가비리를 얘기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친다면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좀 중요한 편에 속합니다. 네, 가비리. 가비가 이러면 맞았어요. 그 얘기를 매년 듣는데 그건 아니고요. 더할 가짜를 써가지고 비율을 더한다는 뜻이에요. 가비. 저 2는 뭐예요? 응? 2요. 이치할 때 이게요. 아, 네. 근데 저도 항상 질문 받거든요. 이거 가비가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비율을 더하는 이치라는 뜻이에요. 비율을 더하는 선생님이 이치. 가비가 만들었다고 의심할 만한 거 하는데. 네, 저도 매년 듣고 있어요. 저도 이제 원래 그 멘트를 치려고 하는데 석현이가 먼저 친 거야. 이걸 가르치면 매번 이제 가비가 만들었냐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저 가비가 만들었어요? 아, 선수가 뺏겼다. 네. 네, 비율을 더한다는 뜻입니다. 비율을 더한다는 뜻이에요. 가비의 뜻입니다. 인터넷에서 치면 가비의 이라고 얘기할 건데 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리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어차피 그 이치할 때 그 이자거든요, 한자가. 네. 그래서 이라고도 해도 많고 리라고 해도 많습니다. 네. 어찌됐든 자 그건 그거고 이제 그다음 부분분수 먼저 얘기를 할게요. 네, 부분분수인데 자 이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중요하겠습니까? 두고두고 써먹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아 이게 수학카에서 잠깐 이렇게 부분분수 얘기해 놓고서는 이제 수원수투 미적분에서 얘기할 거거든요. 네. 야 너희들 수학카 때 배웠잖아. 무슨 이거대로 이거 쓰면 돼 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자 부분분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A, B 분의 1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A랑 B는 뭐 숫자여도 좋고요. 아니면 다항식이어도 좋아요. 근데 일단 일반어를 위해서 그냥 다항식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다항식 A, B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볼까? 이런 느낌스, 그지? 이런 느낌스처럼. 이런 느낌스처럼. 자, 이렇게 다항식 두 개 곱해져 있는 덩어리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 B분의 1은 항상 뭐랑 바꿀 수 있냐면 얘는 항상 얘랑 똑같아요. 뭐냐면 B-A분의 1 가로 곱하기 가로 열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과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보면 됩니다. 왜? 얘네들을 통분해볼까요, 여기를? 얘를 통분해보면 당연히 뭐야? A, B분의 얘는 분모분자의 B, B 얘는 분모분자 A, A 곱하잖아. 그럼 분모분자의 A, B 곱해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랑 B-A분의 1 곱해주면 당연히 어떻게 돼? 당연히 빰 하면서 A, B분의 1이 되죠. 그죠? 이해가심? 그러면 당연히 어차피 이런 관계라고 한다면 이렇게 바꿔도 괜찮겠죠. 어떻게? 내가 여기를 분자도 어떠한 다항식 C를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도 이렇게만 바꿔주면 되겠다. 맞아?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예, 요게 이제 어쨌든 두 개짜리 부분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뭐를? 아, 이 녀석은 얘로 바꿀 수 있구나. 요걸 갖다가 외우셔야 돼요. 말씀인지가? 참, 그지? 저걸 왜 외워야 되지? 아니, 저 복잡한 걸 굳이 왜 해야 돼요? 이걸 이쪽으로 바꾼다면 이해하겠는데, 이걸 왜 이렇게 바꿔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죠. 충분히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자,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을 계산하여라. 라고 나왔습니다. 이 정도 할까? 이 정도만 쓸게요. 자, 이걸 계산하래요, 나보고. 오마이갓. 네. 물론 다 통분하면 되죠. 네, 물론 다 통분하면 돼. 통분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는 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좀 일부러 만들어놨습니다. 숫자를 그냥 아무렇게나 가져온 건 아니에요. 자, 보면 자, 2는 1 곱하기 2예요. 그죠? 얘는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6, 6 곱하기 7, 7 곱하기 8인 상황이야. 맞지? 그지? 그러니까 얘를 굳이 다 쓴다면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쭉쭉쭉 해서 마지막 친구는 7 곱하기 8분의 1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여기 아래에 있는 숫자 두 개를 여기 다항식 A와 B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자, 그러면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에서 A랑 B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한번 하나씩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C는 1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덩어리를 만약에 바꾼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자, 맨 처음 뭡니까? B-A분의 1입니다. 그러면 A가 1이고 B가 2니까 B-A는 얼마야? 2 빼기 1이니까 1이네. 맞지? 그지? 그럼 1분의 1. 그럼 여기는 사실 큰 무리가 없고.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돼?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니까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위에 거를 바꿔주면 어떻게? 1 빼기 2분의 1이 됩니다. 실제로 둘 계산해보면 2분의 1 되는 거 맞죠? 네. 그 다음 여기 이 친구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기서도 역시나 A와 B를 뭐로? 2랑 3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럼 먼저 B-A니까 3 빼기 2. 그럼 1이네요. 그죠? 3 빼기 2분의 1이니까 여기 1이고 큰 무시하면 될 거고. 그 다음 어떻게?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니까 2분의 1 빼기 3분의 1인 거야. 그럼 여기가 2분의 1 빼기 3분의 1인 거야.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실제로 계산하면 6분의 1 되는 거 맞죠? 그럼 그런 식으로 바꿔보면 다음 친구는 뭐겠습니까? 그 다음 친구는 아무래도
네,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겠죠. 그럼 이렇게 쭉쭉쭉 해서 마지막 친구는 뭐겠니? 뭐가 될 것 같아, 얘는? 7분의 1 빼기 8분의 1이 되는 거야. 정의해 놓고 보니까 어때?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없어지고 그 다음 여기도 보면 빼기 7분의 1 더하기 7분의 1 없어지겠죠. 그래서 뭐와 똑같냐 이 녀석은 1 빼기 8분의 1과 같아요. 아하 그럼 뭐라고 보면 되겠구나. 8분의 7이라고 보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뭐 저런 모양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런 모양만 됩니다. 저런 모양만 되는 게 맞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모양이라고 한다면 몇 개를 더해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모양이라는 것만 우리가 이제 보장이 되어 있으면 100개를 더해도 1000개를 더해도 우리는 어차피 처음과 끝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없어질지가 보이니까.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럼 당연히 이제 이게 나중에 어디에 쓰이냐? 그러면 무한개를 더할 때도 알 수 있겠네 라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모양인지 아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 친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추측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저런 모양이면 이제 무한개를 더해도 그럼 알 수 있겠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부분 부분분수는 조금 중요합니다. 네, 사실 분모의 차수 vs 분자의 차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기준에서는. 그냥 넣어다 띄면 되거든요. 예, 그냥 썼지만 번분수도 사실 대충 알기 때문에 예, 물론 질문은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렵거나 새로운 것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부분분수는 제 기준에서는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 나중에 쓰거든. 나중에 수원에서 수열 파트, 미적분에서 급수 파트 이런 부분에서는 이거 당연히 알고 있지?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조금 좀 여러분들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요거 한번 대표 요령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 요령 66번 한번 보도록 하죠. 201쪽에 66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식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네, 보면 알겠지만 유형 자체가 부분분수를 계산해라.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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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찻, 차. 3이네. 자, 다음을 계산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요것도 역시나 그냥 생으로 하려고 생각하면 좀 어질어질하죠, 맞죠? 그죠? 예. 자, 근데 이것도 부분분수로 바꿔볼 거야. 여기서도 역시나 순서대로 그냥 여기 써져 있는 그대로 A, B, 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 B, C, A, B, C, A, B, C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큰 쪽에 있는, 크다고 좀 애매하긴 하지만 큰 쪽에 있는 게 뒤에 있는 오는 게 맞습니다. 또 B-A분의 만들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요거 모양 그대로 갈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보면 자, A, B, C라고 하면 얘 바꿔볼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일단 한번 그냥 써볼게 쭉. 자, 그럼 B-A니까 X 플러스 1 빼기 X야. 그거분의 C니까 1이죠. 그죠? 그 다음은 괄호 열고 어떻게? A분의 1 빼기 B분의 1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요게 지금 부분분수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 녀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녀석도 한번 해보면 자, B-A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X 플러스 3에다가 X 플러스 1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죠? 이거분의 C.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게 대신 무슨 얘기인지? 네. 뭐 3개째 4개째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아니야? 해볼까? 맞아, 해. 아니야? 자, 어쨌든 또 이런 식으로 갔다가 해보면 여기도 보니까 어때? 해보니까 얼마가 나왔어? 네, 1 나왔고요. 여기도 어차피 빼보면 2분의 2니까 1이야. 그러니까 무시해도 되잖아. 그럼 그 뒤에 있는 친구들도 아마 여기 앞에 부분 무시하고 생각을 한다면 x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6분의 1 하나와 그 다음은
x 플러스 6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0분의 1이 나왔을 거야.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쨌든 보니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되는 것들이 있죠, 그죠? 왜?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과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이 어쨌든 없어질 것이고 여기서도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과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1이 없어질 것이고 여기도 둘이 없어질 거니까 실제로 남는 것은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0분의 1만 남습니다. 예, 뭐 이 정도는 누구나 떼도 되죠. x 플러스 10으로 통분해주면 보면 x 플러스 10과 빼기 x니까 여기는 10입니다. 네. 그래서 얘는 어쨌든 그냥 차근차근 한 번씩 그냥 연습해 보시면 돼요. 원수 인지 되셨죠, 그죠? 네. 그러게요. 이런 식으로 오늘 얘기 못 해. 왜? 어차피 비례식 가비엘이 하고 뭐 유리함수 들어가면 되는 거야. 너는 뭐 다음 주에도 될 거야. 바다 익선이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 오늘 그래도 꽤나 많은 걸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그다음 번부 수식입니다. 이거 문제 한두 개 풀고 마치겠습니다. 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서. 자, 67-1번, 2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수를 답변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1번. 빠바밤. 자, 1-x 플러스 y분의 x 마이너스 y는 1 플러스 x 마이너스 y분의 x 플러스 y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냥 계산 한번 해보죠. 네, 뭐 딱히 없습니다, 뭐가. 네, 그냥 하면 됩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거 1을 일단 좀 처리해줘야 되겠다, 그렇지? 1이라는 게 여기서는 x 플러스 y는 x 플러스 y라고 해보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x 플러스 y분의 뭐가 되겠니? x 플러스 y에서 x 마이너스 y를 빼는 거잖아. 2y인가 그러면? 뭐 지 혼자 계산하고 보지. 동의를 구지 혼자 계산한다고 그냥 동의를 구하고 있어. 그래서 뭐야, 틀렸는지 봐야지. x 마이너스 y분의 여기도 x 마이너스 y분의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y랑 x 플러스 y 더하는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요. dx는 그럼 여기서 사실 이는 뭐 나중에 약분해도 되고 그때 약분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여기까지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둘 곱한 거는 분모예요. 이렇게 둘 곱한 건 분자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지? 예. 이거는 뭐야? x 마이너스 y 곱하기 y분의 그 다음은 x 플러스 y 곱하기 x네, 그죠? 전개해도 그만, 안 전개해도 그만. 자, 2번. 자, 다음 번분수식을 계산하시오. 아주 그냥 못됐어, 그지? 이거는 가끔씩 바꾸는 것 같아요. 응? 계속 뒤집어도 계속 뒤집어도 해야 네, 맞아요. 사실 얘랑 그 밑에 67-2번 보이시나요? 67-2번이랑 살짝 좀 유형이 다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제가 풀어드릴 이 유형이랑 67-1번 같은 경우 그냥 노가다 띄는 게 맞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67-2번에 보이시죠? 151분의 36은 하면서 나와 있는 거. 얘는 이 ABC에 있는 거를 갖다가 먼저 하면은 그럼 너무 복잡해져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좀 유형이 다릅니다. 일단 요거 먼저 하고 그다음 시간 남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같은 경우에 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해봐야 되겠죠? 1-x분의 1이라는 게 아무래도 뭐니까 x분의 x-1이잖아. 맞지? 그지? 예. 그러면 요거를 분의 1이니까 이거 분명 어떻게 하는데? 뒤집어야 되겠지. 맞지? 그지? 한번 다시 쓰겠습니다. 1-1. 그 다음에 여기가 1-x-1분의 x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얘가 x-1분의 x-1이잖아. 그럼 x-1분의 x-1에다가 x를 뺀 거야. 그럼 얘는 x-1분의 -1이 될 것 같아요.
그죠? x-1을 해서 x 뺐으니까 마이너스 1만 남았지. 그럼 역시나 이거 뒤집어 준다고 생각을 하면 1 마이너스 1, 그 다음 여기가 1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 왜? 아니야? 틀렸니? 맞죠? 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다 있을까? 자,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뭐야? x,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을 계산할게였으니까. 그럼 얼마냐? x분의 1이야? 어우, 그럼 얘는 아까 얘랑 똑같다, 그죠? 따라서 뭐 굳이 말하자면 x분 x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되고 요거대로 써도 되고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저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합성함수랑 연관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면 사실 똑같은 모양은 계속 들어가고 하는 모양이거든, 그지? 얘를 그래서 요걸 합성함수 꼴로 볼 수도 있어가지고 합성함수랑도 연결돼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몇 번 합성하면 뭐겠느냐? 네, 그럼 보통 보는 것처럼 이렇게 몇 가지로 순환되는 거예요. 순환되는 거. 뭔 소리인지 되셨죠, 그죠? 예,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는 얘기는 못할 것 같네요. 네. 아마 숙제 같은 경우는 얘는 중간은 연습 문제는 못 낼 것 같고, 그죠? 뭐 여기 밑에 유제들만 좀 풀어보게끔 낼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아마 오늘부터는 바꿔져 있을 걸 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는 하세요. 네. 네. 예.